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볼워치, 모델은 엔지니어 3 마블 라이트입니다. 볼워치란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리뷰에 앞서 볼워치가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이 필요할 듯 하네요. 설명은 짧고 심플하게. 볼워치는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미국 시계 브랜드. 1891년 미국 철도의 역사의 출발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내충격성, 항자성, 내수성, 가독성 및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 사실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볼워치의 철학과 디자인과 워치메이킹 수준을 중점적으로 파먹어 볼게요. 볼워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메리트를 보여드리고자 해요. 왜 볼워치는, 아니 다양한 시계 브랜드의 헤리티지는 철도로부터 기원하는 경우가 많을까? 저의 할머니는 시계가 필요 없으셨어요. 닭이 울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셨고, 할아버지는 농사를 준비하러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했을까요? 정확한 시간을 모르면 안 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빠른 운송수단의 등장입니다. 철도. 조금만 시간이 엇나가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서로 약속된 정확한 시간을 모르면 기차를 예약할 수 없었어요. 볼워치의 헤리티지 역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계가 고장남으로써 발생한 대형 철도 사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볼워치에는 지금 리뷰하는 마블 라이트 말고 제가 보고 있던 모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예전에 출시되었던 파이어맨 나이트 트레인 3,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출시한 한정판이었습니다. 볼워치가 가진 묵직한 감성을 살짝 덜어내면서 제 취향을 저격하는 빽빽한 인덱스와 깔끔한 핸즈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40mm라는 훌륭한 사이즈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하나는 로드마스터 파일럿 펩시, 화이트 다이얼에 펩시 베젤만으로 게임 끝. 트렌디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거기다 40mm라는 완벽한 사이즈. 잡설이 길었습니다. 마블라이트는 강인함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디테일이 단단하고 묵직합니다. 짙은 그레이 색상의 매트한 다이얼, 퍽퍽하고 건조한 질감이 아니라 보드랍고 미묘한 촉촉함이 느껴져요. 인덱스는 12시 그린을 시작으로 화이트, 옐로우, 블루, 주황, 레드에 이르기까지 6가지의 서로 다른 색상의 인덱스가 다이얼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인덱스의 구조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의 유리 튜브 인덱스 안에는 3중 수소가 꽉 채워져 있어요. 3중 수소는 트리듐이라고 불리며 유리 튜브 안에서 스스로 붕괴되면서 빛을 방출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99.9%의 시계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축광이 필요한 야광 소재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스스로 발광해요. 발광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 카메라의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네요.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시에는 볼워치 엠블럼이, 6시에는 크로노미터와 방수 스펙이 적혀있는데 폰트의 마감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핸즈는 날카로운 마감을 가진 도핀의 핸즈로 두 개의 면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도 서로 달라요. 핸즈 중심부에 있는 원형 튜브 속에는 트리듐이 들어있고, 이건 역시 스스로 발광하네요. 3시 인덱스 쪽 사이클롭스의 존재는 볼워치의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3시 부분의 인덱스를 살렸습니다. 마블라이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트리듐 인덱스를 하나라도 날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만약 사이클롭스가 없었다면 데이트 창은 잘린 인덱스 옆에 정말 어색하게 서 있어야 했을 겁니다. 마치 벌을 서는 것처럼. 하지만 사이클롭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3시 부분의 언밸런스한 짧은 인덱스와 바로 옆에 어색한 데이트로 몰리는 원망들을 글래스 위 사이클롭스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이클롭스가 없었다면 저라면 데이트를 날렸을 거예요. 시간 인덱스 사이를 채우고 있는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 분 인덱스 아래에는 역시 트리듐으로 가득 찬 야광 튜브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다이얼을 샌드위치 다이얼이라고 하며 럭셔리 브랜드 파네라이에서 자주 보이는 형식입니다. 글래스는 완전히 플랫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명품 시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글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좋은 브랜드의 퀄리티 좋은 글래스는 타인의 손목에서 쉽게 드러나고 딱 이런 느낌이에요.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베젤과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되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퀄리티로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처럼 유려한 케이스 쉐입을 가지고 있고, 핸들링을 해보면 폴리싱 수준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밝은 곳에서 빛을 양껏 받을 때와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부족하게 받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줘요. 폴리싱 수준이 낮으면 이런 느낌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시계 사이즈는 43mm며 러그 투 러그는 사이즈에 비해 비교적 짧은 50mm, 두께는 13.6mm입니다. 샌드위치 다이얼에다가
게다가 두꺼운 트리듐 튜브 인덱스를 가진 모델 치고는 케이스의 두께를 얇게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17cm 손목 둘레를 가진 제게는 조금 크게 느껴졌어요. 케이스백에는 볼워치의 기원을 상징하는 기차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는데요. 기차 속에는 볼워치의 헤리티지 그 자체 웹스터 클레이 볼의 이름이 적혀있네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볼 RR1103-C로 범용 무브먼트 에타 2824-2 또는 셀리타 SW200-1을 기반으로 수정했습니다. COSC 크로노미터 엔진을 받았고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의 오차, 38시간의 리저브, 그리고 8만Ah의 항자성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그 브랜드의 워치메이킹의 내력을 단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기 어려운 H링크와 작은 사각형 링크가 서로 엮여 있어요. H링크 위에는 매우 균일하고 수준 높은 퀄리티의 브러싱이 입혀져 있는데 이 링크 끝단에는 한 번 더 각을 줌으로써 브레이슬릿의 완성도를 높여주네요. 사각 링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입체감 있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마치 자일리토를 연상케 합니다. 이 위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매끈한 폴리싱이 입혀져 있고요. 마지막은 버터플라이 방식의 히든 클래스프입니다. 이 방식 역시 최근에 자주 보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고지만 실사용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대부분의 버터플라이 히든 클래스프가 가졌던 단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브레이슬릿 양 끝단이 만나는 부분에 유격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 두 번째, 미세한 사이즈 조절이 어렵다는 것. 볼워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클래스프 사이의 유격은 보시는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잘 잡았고 이것은 착용했을 때 역시 자세를 유지해요. 미세한 사이즈 조절은 브레이슬릿 마지막에 절반 사이즈의 링크를 추가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네요. 브레이슬릿의 속은 꽉 차 있으며 비교적 두껍고 때문에 무거워요. 보통 럭셔리 브랜드들은 314L 스틸을 사용하고 롤렉스는 904L 스틸을 사용하는데 볼워치는요 904L 스틸을 사용합니다. 브레이슬릿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태그 호이어 엔트리급보다는 한 단계 높은 마감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인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만 튜더의 그것과 근접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단단하고 강이네요. 실제로 브레이슬릿을 만져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미국스럽다. 볼워치의 시계가 내뿜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는 평범한 스위스 메이드 시계가 보여주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손목에 올려보지 않는 한 체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볼워치는 한국에 정식 리테일러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